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요즘은 환자분들의 그 사진을 가지고 제가 분석해 드리고 있죠. 왜 이 질병이 발생했는지, 또 질병 하나하나의 특징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아주 쉽게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의 이론은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꼭 그렇게 보고 제 설명을 들어주셔야 이해가 너무나 쉽고요.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15살 된 애입니다. 자, 강남 역삼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를 앓았다고 합니다. 근데 종종 가려움증 있을 때는 항사민 제제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지금 버텨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는 뭐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때는 좀 더 가려움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게 손톱에서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자, 가려움증은 가려움증이겠지만은 조갑근이라든지 조갑 내일의 말단 부위에 있어서 박리증이 생기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왜 발생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몸에 아토피도 있고 가려움증도 있으면서 조갑 주위염이나 조갑 박리증이 생기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왜 생겼죠라는 겁니다. 자, 뭐죠? 이유가 바로 신부온도가 낮아져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신부온도가 낮아지면 4가지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하나는 피부온도 상승, 모공 다침, 땀 분비의 감소, 표면 장력의 약화, 응력의 강화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열 에너지가 어디로 쏠렸다? 바로 엄지손가락으로 지금 쏠린 겁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에너지가 쏠리다 보면 이 주변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게 바로 염증이죠. 조갑근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염증이 생기는 순간 정상적인 내일이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신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다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공이 다칠 때 이 조갑체 아래에 있는 조갑하 피부에서도 모공이 다쳐버리죠. 그러면 그 부위의 피부도 건조해지고 갈라지겠죠. 자, 갈라지고 세로 막 가로 이렇게 갈라지다 보면은 거기에 조각조각 조직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조갑체와 조갑하 사이에 피부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것이 조갑박리증이다라는 이야기. 당연히 이 친구는 가려움증이 있잖아요. 가려움증이 있다는 소리는 뭐라 그랬죠? 모공이 닫혀 있다라는 증거죠. 가려움증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게 여기에 뭐 무좀균이 자꾸 번식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제발 좀 마인드를 바꿔주셔야 돼요.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자, 만약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범했다라면 여기에 F킬러를 뿌리세요. 그럼 다 죽습니다. 다 죽으면 깨끗해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열 쏠림 현상이 생긴 겁니다. 왜? 열은 모공이 닫혀버렸잖아요. 신부온도가 낮아져서. 그럼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바로 이쪽은 마찰이 많은 쪽입니다. 물건을 잡아야 되고. 많이 걸리게 되죠?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죠.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죠. 그게 바로 염증이 된 거잖아요. 모든 질병의 시작은 염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염증은 세포의 손상이다라는 이야기. 세포의 손상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 내에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고 바로 그때 신부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부온도가 내려가면 또 어떻게 되죠? 손발끝에서 모공이 다치고 열은 어디로 가요? 구멍이 많은 얼굴로 가게 됩니다. 어깨가 결리고 엄청 피곤해질 수 있고요. 자꾸 위로 열이 떠져. 그러니까 나는 이 상체 쪽에서 땀도 많이 나고 열감도 있으니까 나는 열체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옷을 좀 얇게 입거나 찬물을 먹거나 선풍기 에어컨을 세건 하죠. 그렇게 되면 속의 온도는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고 또 열 쏠리면 더 심해져서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무한 반복의 악순환이 되죠. 더더욱 이 상태에서 가려움증이 있다고 항히스타민 제제를 바르거나 복용하면은 신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내려간단 말이죠. 피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가려움증은 진정될 수 있겠지만 염증은 진정될 수 있겠지만 신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쳐버린다라는 이야기. 그때 열 방출은 또 안 되니까 또 긁어서 가려움증이 생긴다. 신부온도는 더 내려가니까 피부온도는 더 올라가고 모공은 더 다쳐버리죠. 모공이 또 다치면 조갑하 피부에서의 수분 공급도 줄어들고 그때 또 건조, 균열, 인설, 각질이 생기면서 조갑박리증이 또 악화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절대로 그러한 방식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해 줘야죠? 당연히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라라는 이야기예요. 모공이 열릴 때는 이제 심장에서 부터 시작해서 사지 말단으로 골고루 분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열이 안 쏠리겠죠. 엄지손가락으로 열이 안 쏠릴 때 이 쏠렸던 부위의 피부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염증이 치료되고 또 열 에너지가 충분히 손발 끝에까지 공급이 되면 수분 공급도 되겠죠. 모공이 열리면서 그러면은 충분한 수분 공급이 될 때 조갑하 피부에서도 점착성이 생기고 그러면 조갑체와 조갑하 피부가 딱 달라붙는단 말이죠. 그럴 때 근본적인 조갑박리증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갑박리증과 신부온도의 관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신부온도는 끌어올리고 피부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또 치료 방법에는 저는 4가지를 강추하고 있습니다. 한방에 약물요법, 생활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약물요법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신부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환지제, 피부온도 낮춰주는 청열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파란 해표지제와 같은 그러한 약효가 있는 약제들로 적극적으로 또 처방을 하고 한편에서는 음식 조절 또 생활 습생 운동까지 겸해준다라면 엄청 치료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갑박리증 결코 불치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 방법입니다. 진단이 아닙니다. 진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염증을 치료하느냐의 그 치료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치료 방법은 눈에 보이는 치료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신부 온도가 최적화될 때 모든 질병은 치료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